10월 13일, 오늘은 목요일, 라이브 365, 네, 365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경매와 MPL, 어차피 경매하고 MPL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뭐, 계속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리겠지만, MPL을 저렴하게 매수해 와서 그 해당 물건을 내가 낙찰까지 받는다면, 그야말로 뭐, 일석이조 효과 이상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정말 최적의 시나리오가 될 텐데 뭐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여부를 설명을 드리면서 홍티 경매는 이제 경매를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경매를 안 하냐? 경매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경매하고 홍티 경매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고요. MPL하고 경매하고는 계속 얘기했지만 이게 뭐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함께 가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런 진짜 절친 동지와 같은 사이이기 때문에 항상 함께 간다는 거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홍티경매 유튜브 대보, 자, 진짜 MPL 투자 시작합니다. 자, 보통은 이제 MPL을 한다라고 얘기할 때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유튜브 영상이나 뭐 이런 영상에서 아마 MPL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어저께도 제가 이제 긴급 라이브 제가 차에서 질권 대출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도 이제 요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MPL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유튜브든 뭐 네이버든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요. MPL의 원리를 모르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론적인 것들은 뭐 어느 분이 설명을 하든 누가 설명을 하든 이론적인 얘기는 다 맞는 얘기고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요. 뭐 틀린 얘기도 아닌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얘기들이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에요. MPL 얘기를 뭐 허무맹랑하게 할 필요가 있나요? 이론적인 얘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이론적으로 뭐가 잘못된 건 없죠. 뭐 맞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MPL을 보통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뭐 한다고 뭐 했다라고 얘기하면 MPL은 매입을 하는 거죠. 매입했다, 매수했다. 이게 MPL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MPL을 그냥 아는 거하고 MPL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떤 진행 과정이나 뭐 수익 내는 과정 설명하는 것들을 잘한다 그래서 MPL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MPL을 했다, 한다라고 해서 마침표를 찍으려면 매입이죠. 매입, 매수. 내 것으로 갖고 오는 과정 절차가 전 MPL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을 내는 단계는 이제 그 다음 단계고 1차적인 단계는 뭐 내 것으로 갖고 와야 그걸 어떻게 뭐 처리하고 정리해서 내 수익을 내는 거지 가지고 오지도 못했는데 뭐 수익이 나는 얘기를 한다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MPL을 한다 가지고 오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보시면은 이게 여기 보시면 그 의정부는 2020년 이제 좀 노란색 위에 거 좀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보시면은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2020년 10월 6일 정확하게 2년하고도 6일 7일 전이네요. 2년하고 7일 전에 의정부 법정기상권 그 1순위 근저당 8억 근저당 채권을 확정 채권 양도라고 써 있죠. 요렇게 MPL이 이전되면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몇 월 며칠 그러니까 등기소에 접수한 날짜로다가 확정 채권 양도라고 해서 등기부에 기재가 됩니다. 채권자가 바뀌었다라는 게 등기부에 기재가 되는 거죠. 밑에도 이제 8억하고 2억짜리, 10억짜리를 제가 5개 갖고 왔으니까 이제 근데 이거는 대부업체가 아니에요. 맞아요. 일반 회사 근저당은 그러니까 금융기관 근저당이 아니라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근저당 MPL 채권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 또는 그냥 일반 회사, 법인회사든 개인회사든 금융기관이 아닌 그 MPL 채권은 여러분들도 개인이든 회사든 갖고 올 수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보시다시피 아장내기가 법인이고 위에 있는 뭐 근저당권자도 법인회사니까 법인 대 법인으로 갖고 온 거 아니냐? 법인 대 법인이 갖고 온 게 맞는데 파는 사람이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이 갖고 올 수 있어요.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융기관이 아닌 MPL 거래할 때는 충분히 개인도 거래가 가능하다. 회사도 회사 것도 갖고 올 수 있고 개인 것도 갖고 올 수 있고 고길동 것도 갖고 올 수 있고 뭐 A라는 회사 것도 갖고 올 수 있고 그냥 그건 자유로워요. 협의만 되고 뭐 금액에 합의가 도출돼서 도장만 찍으면 이 사람 거 내 것으로 갖고 올 수 있어요. 일반 근저당 채권 이전 가능합니다. MPL 매수 가능해요. 자, 두 번째 볼까요? 요건 이제 홍성 건데 요게 지금 많이 지금 투자가 돼 있는데 참 요 두 건이 참 성과가 빨리빨리 나야 되는데
일단 매수한 거는 좋은데 매수 후에 이제 그 수익 나는 거에서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저도 좀 조급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매수한 걸 보여드리면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홍성의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건 먼저 했죠. 2020년 8월 14일 2억 5,500. 뭐 뒤에 이제 또 8천짜리가 있는데 2억 2,500만 원짜리만 썼어요, 제가. 2억 2,500 보시면은 주식회사 아장내기로 확정 채권 양도라고 써 있죠, 이것도. 특히 이거는 개인이잖아요, 개인. 여기 보시면은 박승복이라는 분, 예, 이 개인 근저당을 회사가 갖고 왔잖아요. 아까는 회사 근저당권을 그냥 일반 회사 근저당권을 아장내기 홍티경매로 갖고 왔고, 이번에는 개인 박땡땡이라는 분의 개인 근저당을 홍티경매 아장내기 회사로 갖고 왔잖아요. 아장내기는 대부업체가 아니고 그냥 제가 처음에 경매 스터디 할 때 스터디용으로 먼저 그냥 일반 법인으로 만들어 놓은 회사죠. 이제 5년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 회사인 아장내기 법인은 대부업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매수를 했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것 때문에 이제 이런 걸 제가 시도를 해서 저는 스터디, MPL 스터디 할 때 그렇잖아요. MPL 스터디를 제가 하려면 MPL 스터디가 뭡니까? 내가 MPL 물건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를 내가 몸소 보여주고 자, 내가 이거 매수해온 거 맞죠? 2건 했죠라는 걸 보여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같이 해보자고 제가 했으니까 여러분들 해보시라고 스터디를 한 거죠. 저는 홍티경매는 제가 하지 않은 거를 이론적인 것만 설명드리는 스터디 안 하고요. 하지도 않았는데 뭐 하지 않은 거 자 이거 하면 좋아요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하면서 제가 유튜브를 찍은 게 없습니다. 그냥 한 거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고 하면 했다고 얘기하는 거지. 아닌데 긴 척, 긴데 아닌 척 한 건 없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드리는 게 금감원 등록한 대부업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MPL 양도양수 제가 지금 2건 보여드렸잖아요. 물론 어렵습니다. 이게 뭐 연락처도 모르고 그냥 주소 갖고 말하자면 맨땅에 헤딩식으로 찾아가거나 우편물을 보내거나 해서 진짜 1대1 맨투맨 면담 아니면 어떻게 뭐 그 사람을 만날 길이 없으니까 뭐 거절하면은 기권 차비 들여서 뭐 몇 시간 달려갔는데 만나지도 못하고 오면 허탕치는 일도 있었죠. 저도 뭐 비일비재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굉장한 노력과 시간이 들여야 된다는 건 뭐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나 어찌됐든지 간에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가능성이 있다는 건 제가 보여드렸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업체가 아니어도 내가 노력 시간을 정말 충분히 드린다고 하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MPL 도전을 여러분들이 경매 물건을 뭐 사이트를 다 보고 계시고 물건을 또 뭐 중간중간 뭐 매일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가끔씩이라도 검색하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꼭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보다 뭐 장기적으로 멀리 보고 한 번쯤은 이 물건에 내가 채권자를 만나보고 싶다. 편지도 한번 보내보고 그 다음에 시간 될 때 찾아도 가보고 이런 도전을 한번 저는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한번. 금융기관 MPL은 못 사오니까 그런 거는 그냥 연락해보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연락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이면은 상대도 안 해주기 때문에 연락하는 수고는 할 필요가 전혀 없고 다만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대로 개인이 갖고 있는 근저당이나 아니면 일반 회사가 갖고 있는 근저당권 그 채권자한테 편지 한번 보내보고 뭐 거리가 좀 뭐 너무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거리가 좀 가깝다고 하는 뭐 큰 거리 정도 되면은 한번 가셔가지고 직접 채권자 방문해서 벨 눌러보고 만날 수 있으면 만나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는 그런 도전은 여러분들한테 한 번쯤은 해보시라고 제가 뭐 2번 아예 한 번에서 뭐 2번, 3번에서 전문가가 탄생할 수도 있겠지만 뭐 전문가가 되기 전에 일단 한 번 정도는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제가 권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건 일반 근저당이고 이제는 진짜 MPL. 진짜 MPL이라는 건 금융권 MPL이죠. 금융권 MPL은 일반 지금 전국의 대부업체가 한 7,900, 8,000개가 있지만 그중에 91% 이상 90% 이상은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이기 때문에 MPL을 갖고 오고 싶어도 못 갖고 와요. MPL은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업체 한해서만 MPL을 갖고 올 수 있는 자격을 줬기 때문에 이게 이제 법 시행된 지가 벌써 6년째네요. 그래서 금융감독원 등록된 업체가 아니면 MPL을 갖고 올 수 없죠. 그런데 이제 홍티경매도 금감원에 등록을 한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반 동안 왜 성과를 못 냈냐? 상대를 안 해주니까. 상대를 안 해주니까 성과를 못 낸 거지. 아니, 저라고 안 하고 싶었겠어요? 하고 싶었는데 자격 조건이 안 된다고 뭐 커트 당하고, 물론 뭐 제가 아는 사람이 없고 진짜 뭐 아는 루트를 통해서 누가 이렇게 좀 연결을 시켜주는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은 저도 좀 쉽게 갈 수 있었지만
뭐 그런 사람을 글쎄요 뭐 이게 1금융권에 뭐 제가 지점장까지도 알아도 지점장 이상의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은행이든 신한은행이든 본점에 진짜 뭐 전무 상무 이사분들을 아는 분이 있어도 그분들은 1금융이기 때문에 2금융하고는 도대체가 뭐 이 연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1, 2금융의 차이가 교류 차이라고 했죠. 교류 서로 간에 전혀 모른다. 그래서 저도 뭐 이리저리 아는 루트 통해서 시도해 보려고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안 됐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났고 어느 정도 홍티 경매가 그래도 초보 단계는 넘어서서 이제는 좀 명함을 내밀 정도의 그런 뭐 규모는 됐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이제 MPL을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MPL이 주가 되긴 하지만 이 MPL을 경매하고 함께 하는 방법. 왜? 근저당 내가 낙찰받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그 해당 물건의 근저당을 내가 매수해 와서 그 물건을 낙찰받으면 정말 땡큐죠. 물론 뭐 제값 놔주고 사는 거 의미가 없고 조금이라도 싸게 사면은 이득인 거잖아요. 아니 어차피 이거 내 건데 이 내 거 안에 있는 거를 부품을 좀 싸게 사면은 원래는 혼자 다 사면은 1억 주고 사야 되는데 안에 부품을 내가 한 10,000원 정도 할인받고 미리 사놨다고 하면 이거를 전체를 갖고 올 때 이미 10,000원은 내가 혜택을 받고 할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득이 생기는 거죠. 경매하고 MPL이 그런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자, 물건 하나 보여드리면 여기 2022 타경 464 여기 서초동에 있는 이제 빌라인데요. 뭐 이게 여기 오다가 본 것 같은데 이거. 예. 근데 빌라도 비싸네요. 와, 빌라가 13평짜리 빌라가 감정가가 8억 5천이네. 서초동 땅값 비싸니까 빌라 값도 뭐 비싸네요. 자, 어쨌든 8억 5,400에서 이제 한번 유찰됐어요. 값 떨어지니까 빌라도 좀 떨어지겠죠. 이거 재건축 바라볼 수 있는 빌라 같긴 한데 제가 오다가다 본 것 같긴 하고. 자, 지금 6억 8천인데 자, 중요한 건 뭐 이걸 보여드릴 게 아니라 요 해당 2022의 464번의 이 경매 물건의 근저당,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을 한번 보려고 하는 거죠. 등기부를 보시면, 네. 1순위 근저당권자가 변땡땡이라는 사람이네. 어이구야. 그러면은 이 변땡땡이라는 사람이 근저당권이 22억 1천인데, 뭐, 물론 2억 1천이 채권 최고액 범위가 2억 1천이지만 원금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냥 지금은 그냥 2억 1천을 다 배당 받는다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 그럼 만약에 이 빌라를 내가 낙찰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러면 이 변땡땡이라는 분을 어떻게 하든 찾아가지고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해서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2억 1천을 받을 수 있는 걸 2억에 내가 샀다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뭐 1,000만 원이 남는다. 뭐 법무비나 이런 건지 계산하지 않고 그냥 2억 1천짜리 2억에 갖고 왔다. 1,000만 원 싸게 갖고 왔다. 그렇게 갖고 왔다고 가정을 하면 그리고 나서 내가 이걸 낙찰을 받았다고 쳐요. 낙찰 못 받으면 어떡하냐? 그럼 배당을 받는 거고. 근데 그 얘기는 이제 뒤로 하고 일단 내가 낙찰을 받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그러면 내가 낙찰가를 써서 입찰 들어가서 낙찰을 받았다고 쳐요. 내가 뭐 7억을 썼다. 그러면 7억에 대금을 납부하지만 요 근저당권자도 내가 되기 때문에 나는 나중에 배당을 받기 때문에 배당은 얼마를 받아? 2억 1천을 받으니까 요거 2억에 샀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은 이득을 보는 거죠. 예, 요게 바로 경매하고 MPL의 아주 최상의 조화를 이뤄서 낙찰을 이제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예. 그럼 이 변땡땡을 어떻게 만나냐? 그럼 제가 계속 보여드린 대로 별 수 없습니다. 등기부 등본상에 있는 변땡땡이라는 분의 주소로 직접 찾아가거나 편지를 보내거나 해서 이분하고 만남을 시도해야죠. 예, 그 과정은 뭐 제가 이전에 설명드린 걸 좀 보시면 되고. 자, 이번에는 이제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이제 뭐 이것도 아파트 같은데, 자, 아파트인데 감정가가 19억. 근데 한번 유찰돼서 15억대로 떨어졌는데, 자, 뭐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에 우린 궁금한 게 아니라 이 물건을 내가 꼭 내가 반원 집이에요. 근데 때마침 또 지금 약간 하락기가 접어들었고, 이거 낙찰받고 싶어 괜찮은 것 같아요. 또 1층이다 보니까 많이 안 들어올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당연히 뭐 다음 경매기일 10월 26일 날 가가지고 입찰하면 되겠지만 근데 우리는 MPL을 배웠기 때문에 등기부를 보는 거예요. 등기부상에서 이제는 말소기준 권리 이하 뭐 소멸되고 권리관계 깨끗하다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홍티경매하고 함께하기 때문에 뭘 봐야 되느냐? 근저당 MPL을 보는 거죠. 보시면은 1순위가 대부업체 가렸습니다. 이거 굉장히 좀 그래도 규모 있는 업체인데 무슨 대부업체에서 12억의 근저당이 1순위로 돼 있네.
예, 이 아파트가 12억 이하로는 떨어질 뭐 지금 최저가가 15억이니까 뭐 15억 이상의 낙찰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은 뭐 이거는 100% 배당이 받는 거죠. 그러면 12억 채권을 뭐 얘가 예를 들어서 11억에 내가 갖고 왔다. 11억에 갖고 왔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고 나서 내가 낙찰을 받으면 와 12억을 배당받을 걸 11억에 사왔으니 1억의 이득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경매하고 MPL을 함께 하는 거예요. 물론 대부업체 근저당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분들은 이 근저당을 매수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일반 대부업체도 역시 이 근저당을 매수할 수가 없고 홍티경매와 같이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업체에서만 가능하죠. 그럼 이걸 낙찰받고 싶은데 대부업체 근저당이네. 물론 이 대부업체가 팔지 안 팔지 모르지만 시도를 해봐야 되는데 시도조차 못하는 게 아니라 홍티경매는 시도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물건에 만약에 관심 있는 분, 뭐 이 물건이 아니라도 앞으로도 그런 분들이 있으면 홍티경매에 연락을 해서 한번 제휴를 해서 같이 뭐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네, 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볼까요? 요거는 제가 이제 좀 반원 물건이에요. 요거 MP를 갖고 오려고 참 했던 건데 이미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이건 놓쳤고요. 자, 요거 보시면 2020에 1228 근린시설 지금 평택이 굉장히 뜨고 있어요. 안타까운 건 평택에 이렇게 비슷한 근린시설의 MPL을 새마을금고에서 갖고 올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우리가 매수하겠다고 하니까 현장 답사를 하고 오더니 분위기가 좋은 거죠. 야, 이거 무조건 낙찰 무조건 되겠네. 우리 돈은 받고도 남겠네. 안 판다는 거죠. 팔겠다고 해놓고서 시간을 벌고 나서 현장을 다녀와서 현장 가서 보고 나서는 마음이 바뀌어서 이 원금만 받고 못 팔겠다. 밀린 이자하고 다 줘라. 이렇게 되니까 뭐 제가 못 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거 다 주고 사면 남는 게 없으니까. 자, 어찌됐든 그러니까 정보를 너무 많이 줬어요, 저희가. 그것도 또 처음이니까 우리가 실수한 거죠. 정보를 많이 주면 안 되는데 뭐 이것저것 정보를 주다 보니까 이제 그 새마을금고 측에서 야, 이거 괜찮은가 보다라고 답사를 갖다 오셨더라고. 참, 이건 뭐 어쨌든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파는 사람 마음이니까. 자, 근데 이 물건은 아니고, 자, 이거 보시면은 1228 근린시설인데, 이거 보시면 이제 등기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새마을금고였는데, 와, 웰릭스 FNI 대부로 넘어갔네요. 예, 웰릭스 FNI 대부는 여기는 웰컴 저축은행 산하의 대부업체이기 때문에 여기는 홍티경매하고는 견줄 수가 없는 큰 대형 대부업체죠. 우리하고는 사이즈 자체가 뭐 홍티경매는 여기 끼어들어갈 자리가 안 되고요. 예,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웰릭스 FNI 대부에서 이 근저당을 갖고 왔네요.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2022년 7월 얼마 안 됐네? 한 석 달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5월 달이네. 7월 달은 참 저거고 이전한 날짜고 5월 달에 확정 채권 양도를 했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웰릭스 FNI 대부가 근저당 2개 8억 700, 8억 700에서 총 16억. 요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갖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새마을금고를 이렇게 대부업체가 물론 뭐 대형 대부업체이기 때문에 새마을금고 판 게 아니고요. 물론 뭐 이런 대형 대부업체하고는 뭐 아무래도 홍티경매 같은 사이즈가 작은 데보다는 뭐 이미 여러 번의 경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훨씬 더 잘했겠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새마을금고 채권을 이 대부업체가 가지고 와서 낙찰이 됐으니까 낙찰이 19억이 됐잖아요. 배당 100%다 받죠. 받고도 남죠. 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 낙찰가 19억, 1순위 근저당이 8억 700이 아니라 이제 16억 1,400인데 이제 제가 8억 700이라고 썼어요. 그거 하나만 받네. 자, 그래서 만약에 1순위 근저당이 하나라고 가정을 하면 8억 700짜리를 예를 들어 7억 5천에 매수했다. 내가 매수하고 그러니까 홍티경매가 매수하고 홍티경매가 낙찰을 받았다고 하면 이거는 19억의 낙찰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홍티경매는 5,700이라는 돈을 이득 본 거죠. 왜? 요걸 7억 5천에 샀으니까. 7억 5천에 갖고 왔으니까 뭐 액면가만 보는 거예요. 뭐 법무비라든가 뭐 채권 최고액 원금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요거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편리하게. 자, 그러면은 8억 700짜리 배당 받는 거를 7억 5천에 사왔으니까 그걸 내가 사와서 낙찰 받으면 5,700이 이득이 되는 거죠. 요런 식으로 MPL하고 경매하고는 함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개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개인들은 저기 새마을금고 채권 어떻게 매수합니까? 홍티경매하고 경유를 하면 되죠. 경유라는 게 뭡니까? 거쳐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티경매를 거쳐서 하시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다. 우리 회원들이든 뭐 비회원이든 비회원들은 뭐 당연히 5,700을 제가 싸게 해드렸으면 준비하셔야지. 뭘?
여기에 관련된 세금, 비용 이런 거는 감수하시고 함께 하시더라도 아니 2천만 원 남아도 3천만 원 비용 들어도 2천이 남았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아니 그냥 내가 할 거면은 그거 다 줘야 되는데 홍티경매의 경우에서 5,700이 남으면 좋은데 홍티경매가 함께 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반반이다라고 50%는 뭐 비용이든 뭐든 들었다 그러면은 절반은 이득을 보면 이득 보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에 이 물건도 제가 관심이 많았는데 매각을 안 한다 그래서 자 이것도 보시면은 양재동 지금 변경돼 있는데요. 이거는 아마 100억대가 넘게 낙찰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빌딩을 노리는 사람들이 관심 갖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자 이게 원래 이제 10월 4일이었는데 변경이 됐죠. 감정가는 75억, 지금 100억을 호가합니다. 인근에 나와 있는 뭐 거래된 거를 비교해 보면 얘는 100억 가치가 넘어가요. 자, 그런데 요 물건이 이제 언젠가 나오겠죠, 변경이니까. 자, 우리는 뭐 변경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해당 물건의 등기부를 보는 거죠. 등기부 보시면은, 또 웰릭스네? 웰릭스가 그냥 36억짜리도 갖고 오고, 아까도 갖고 오고, 웰컴 저축은행 산하 대부업체이기 때문에 워낙 큰 업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웰릭스 F&I 대부가, 와, 여기서 보시면 이 36억 24억인데, SBI 저축은행에서 36억 24억 100% 질권대출을 다 받았네요. 참 대단하시네. 네. 이렇게 36억 24억 토탈 60억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부업체는 많지 않습니다. 60억을 안 해주죠. SBI 저축은행에서 윌릭스 같은 큰 업체이기 때문에 믿고 대출을 해준 거지. 만약에 홍티경매가 SBI 저축은행에서 이거 낙찰 저기 매수했다고 대출해 주세요. 그럼 60억 해줄까? 그건 모르겠네. 60억. 아니 지금까지 뭐 홍티경매가 좀 경험이 있고 신규 딱지를 떼고 초보 딱지를 떼고 여러 건 했다고 하면은 가능성이 있는데 처음부터 60억 해달라면 아마 SBI 저축은행에서 안녕히 가세요 하겠죠. 네. 자 등기부 등본을 한번 다시 보면 채권 최고액 24억. 이것도 새마을금고 채권이네요. 새마을금고 채권을 가지고 오셨네요. 그래서 채권 양도한 날부터 이제 정확하게 한 달 있다가 질권을 받았네요. 그러니까 본인 돈으로 다 사고 차후에 질권을 설정을 하셨네. 네. 동시에 할 수도 있는데 뭐 요거는 뭐 처리 때문에 아마 동시에 하고 처리 때문에 늦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내부적인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등기부 등본에 채권 양도 질권 여러분들도 홍티경매에 투자하시면 근저당에 이렇게 질권자로 등재가 되잖아. 이름 다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신 그 물건 있죠? 등기필증 받은 것들은 다 그 이름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네. 영원히 안 지워집니다. 그거는. 네. 누가 뛰더라도 이제 그런 분이 있더라고. 누가 어느 분이 이제 뭐 보다가 이거 내 아는 사람인데 맞다는 거. 주소가 보니까 이거 내 친구네 집 주소하고 똑같은데 뭐냐라고 물어봤다고. 어떤 분이 회원이 연락 오셔갖고 뭐 그분도 이제 뭐 경매 물건을 보다가 어떻게 이제 등기부상에서 본인이 투자한 홍티경매 통해 투자한 물건을 봤나 봐요. 그래서 연락이 왔대요. 야, 너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예. 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새마을금고 NPL을 만약에 매수해 왔다. 네, 홍티경매가 매수해 와서 뭐 낙찰 받으면 일석이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 새마을금고 NPL은 특히 금융기관들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농자산이라든가 뭐 대신이나 유암코나 뭐 신한 FA나 키움이나 이런 데는 대부업체 규모를 그렇게 따지진 않습니다. 그런 데는 물론 신규는 제한을 좀 받고요. 제가 이제 이번에 대출 때문에 뭐 알아보다 보니까 NPL을 사실 그 파는 것도, 그러니까 너 NPL 우리 거 살래? 그러면 니네 회사의 어떤 규모나 이런 걸 내봐. 그리고 너네 경험이 있어 없어? 뭐 이거 많이 물어보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NPL을 사는 것조차도 뭐 물론 질권 대출을 받는 것보다는 사는 게 좀 더 수월해요. 뭐 사올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뭐 대출 받는 것보다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제약 조건이 좀 있다는 거, 제한 조건이 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새마을금고는 조건이 좀 까다로워가지고 얘네들은 뭐 자본금 규모도 있고 뭐도 있고 해가지고 좀 규모가 까다로운데 근데 제가 새마을금고 자격 조건은 맞춰가지고 이제 새마을금고한테 집중적으로 이제 연락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많이 남는 것보단 가급적이면 뭐 최소한의 우리가 낼 수 있는 수익 구조를 만들 수만 있다면 뭐 갖고 오는 거죠. 예,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제가 그때 뭐 예전에 말씀을 지난주나 이번 주 오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최소한의 수익 낼 수 있는 뭐 1년에 한 15% 이상이면 되지 않아요?
뭐 15%, 14%뭐 이 정도만 돼도 저는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14%가 아이 뭐 NPL 하면 14%가 뭐 그게 수익이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한마디 하고 싶어요. 수익 낸 걸 가지고 와봐라. NPL 얘기만 하지 말고 제발 NPL 수익 난 거를 보여줘라 이거죠 저는. 예. 그리고 NPL을 진짜 갖고 왔다는 거를 보여줘라. 말만 하지 말고. 예, 그래서 수익 14%가 좀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런 14%짜리를 여러 개 많이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드릴 말씀은 결론은 이거죠. 경매 물건에 어떤 물건에 관심이 있어. 근데 등기부를 떼어보니까 이거 NPL이네. 그러면 그 NPL을 그 물건을 낙찰을 받고 싶으면 NPL과 함께 낙찰 받아서 좀 내가 조금이라도 비용을 좀 줄이고 이익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홍치 경매와 함께 하시면 돼요.